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프로그램 차익 매물과 또 기관의 매도세에 1900선이 밀려났습니다. 현재는 1898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2% 넘게 조정받고 있는 반면 삼성카드는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에 10%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연일 오름세 보이면서 510선 돌파했고요. 현재는 51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약간은 출렁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박성일 연구원님과 홍희진 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9월 3일 월요일입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44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카드입니다. 매수가 63,600원에 비중이 15%. 반 정도를 매도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오늘 10%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반 정도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삼성카드가 잘 될 만한 일이 최근에는 영업 환경적으로 좋지가 못합니다. MS가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수익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규제가 조금 심한 산업이죠. 최근에 이제 수수료 규제를 조금 하면서 기존에 2%대 이상이었던 가맹점 수수료가 이제 1.5%대 대기업 수준까지 조금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카드도 기존에는 너무나 많은 수수료를 조금 받아왔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조금 피해갈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의 주 수입원은 신용카드 수익인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제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체크카드에 비해서 조금 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성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710만 주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이제 주가 부양 의지를 조금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급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급등 자체가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만 원 이상에서는 과감하게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지금 6만 원대 이상에서 물렸다고 하셨는데 예전과 같이 이제 삼성카드의 지분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는 시기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부동산을 비롯한 여타 지분법 이익들 대부분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 평가할 때는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가 않고 있죠.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 보시면 사업의 성장성을 위주로 해서 기관 외국인 포트가 편성이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까지 같이 이제 자산이나 지분법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주식 그리고 본연의 사업이 조금 훼손되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성장주로 갈아타시는 게 일단은 수익을 회복하시는 데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에서 반 정도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테크노입니다. 매수가는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10%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시고 좀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낮춰볼까 하시는 거 보니까 현재가인 78,800원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홍인 팀장님. 네, 자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사신 분인지 아니면 최근에 사신 분인지에 따라 좀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80포인트, 그러니까 1,890포인트를 찍고 나서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좀 접어들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이 이제 뭐 큰 폭의 매도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저가에 대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투신권에 대해서는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를 여기서 파는 것은 잘못된 매매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삼성테크노도 그렇고 삼성 관련주도 그렇고 최근에 힘을 못 받는 모습이죠. 물산도 그렇고 뭐 전기나 뭐 전자나 그러니까 딱히 좋은 흐름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관련 그룹주들은 지금 현재 당장보다는 지수가 튀어오를 때를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48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상 보시면은 큰 틀에 그러니까 회색 선이 481선인데 요 선이 내려올 때마다 터치하더니 주가는 밀리고 터치하더니 주가는 밀리고 근데 이제 그 선을 뚫어내기 위한 시도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가 매수 여부는 아무래도 현재 구간 충분히 좀 가능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만 염두를 해 두신 전략을 좀 짜신다면 목표가는 한 85,000원까지 좀 잡아주시고요. 손절가는 66,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중장기적인 투자에 상당히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매수가가 들어왔는데요. 76,600원이라고 하시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일신석재입니다. 매수가 910원에 비중 10%,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예, 일신석재의 목표가를 정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본연의 사업만을 봤을 때는 올해 한 10억 정도 벌어들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673억,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석재 산업 자체가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000원 정도, 그리고 예전과 같이 이제 주가가 조금 움직였을 때를 차트를 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수 엑스포 관련된 지분들,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시장에다 영향을 미쳤을 때는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수 엑스포 같은 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주가는 하락해서 원위치는 1,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수 그 통일교재단이 최대 주주인 일신석재가 통일교재단 문선명교주의 타계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건 사실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물대를 보면 한 136만 주 정도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당연히 상한가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레 정도가 이제 분기점이 될 텐데, 모레 정도에 이제 30만 주, 50만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쌓여있는 물량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요. 예전에 이제 그 1,700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가까지 올라가기를 조금 기다리시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대단히 희박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윗꼬리를 달고 밀릴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선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 이후에는 이틀 그리고 3일 정도 될 때는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JC입니다. 매수가가 3,615원에 비중이 15%인데요.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갖고 있는 특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시장의 지금 수급 상황,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컴투스를 보면은 상당히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평가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기보다는 뭐 다른 쪽 외국이나 기관 쪽의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게임 관련주 물론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은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정확히 캐치해내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상황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선 가장 좀 올바른 그런 투자법인데, 일단은 좀 꺾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JC 같은 경우는 뭐 프리스타일 온라인 게임이나 최근에 뭐 룰더스카이 같은 모바일 게임을,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성공적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지지분했었던 주가는 근데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28,000원부터 42,000원까지, 월봉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42,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 보시되, 거기가 돌파가 된다면은 주가는 정고점, 그러니까 지금 5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은 박스권 상단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많이 오른 감도 있고, 물론 지금 고점에 대한 지금 불안감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힘이 강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2,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주가가 좀 밀린다면은 61선, 그러니까 61선이 깨지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지금 전량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1선 매도가, 그다음 목표가는 42,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 근데 이제 42,000원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등도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도보다는 그때 추이를 좀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맞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C 목표가 42,000원 선에서 대응해 보시고요. 또 한번 궁금하신 점 있다면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과 또 ATX 솔루션, 매수가 목표가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두 종목 다 오름세입니다. 박선영 의원님. 예, 일단 영진약품 경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KTNG가 대주주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전혀 뭐
고려를 해볼 만한 사항이 없는 게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2,800억이나 나가는 게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영진약품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부양이 되고 있는 의미는 이제 아토피 치료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토피 치료제 국내 시장이 한 1,000억 정도가 되죠. 근데 기존에 이제 영진약품이 가지고 있던 영업이익률이 3%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30억 정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0억을 순수하게 이익으로, 지금 적자지만 적자를 0으로 놓고 이익으로 벌어들인다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2,800억이니까 30으로 나누면 한 900 정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90이죠. PER이 9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진약품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00원 정도 하는 게 올바른 주식이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대주주가 KTNG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적 심리가 하방 경직성을 조금 확보를 하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KTNG든 효성이든 대주주가 누구든 간에 일단은 사업성에서 돈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게 당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영진약품은 매수하기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아토피 치료제 출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연이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두고 보시면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가시화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은 대부분 지금 다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애플과의 소송이 조금 길어진다고 봤을 때는 일단 영업이익이나 매출 면에서 일단 부진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1차 벤더나 2차 벤더 중소기업들한테 조금 넘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부품 중에서 이제 평광 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 동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전기, 삼성 SDI들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IT 부품주를 함부로 매수하시는 건 좋지 못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두 종목 함께 봐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올입니다. 98,00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지난 주말 유가 오름세 소식도 있었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자 일단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96달러 다시 한번 지금 올라섰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Q3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상품 관련주겠죠. 유가도 그렇고 금 관련, 고려형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시장이 여기서 갈 경우에는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SOL이나 고려형 더 간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SOL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보다 탄력도는 상당히 좀 약화가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보실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본다면은 SK 이노베이션보다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탄력을 좀 가진 반면 약할 때는 좀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한 98,000원 정도 상당히 좀 매수 가격이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섣부른 매도보다는 이 종목 좀 충분히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9월 중순 전까지는 대형주의 확실한 탄력보다는 어느 정도 좀 소극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ECB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Q3 FOMC 회의가 지나가고 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출하가 되고 있죠.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달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물량이 좀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한 3,600억 정도 순장고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9월 중순 전까지는 일단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좀 바라보시고 연말에는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보다는 내년,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는 중국이 지도자 변경에 따른 확실한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주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SOE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손절가는 한 9만 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1만 원대지만은 12만 원이 넘어선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전고점 1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WTI가 100달러를 돌파한다면은 주가가 좀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중심으로 2천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포스코는 1.3%, 1.9% 내림세, 기아차와 또 현대모비스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는 1.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SM 엔터테인먼트주가 강한 또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SM은 4.6% 상승하면서 6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선 58,700원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 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함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바이오랜드입니다. 매수가 15,100원에 비중이 50%. 오늘 매수하셨는데요. 단기적인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박성일 연구원님.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바이오랜드를 매수하시는 게 그렇게 좋은 생각이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바이오랜드가 올라가고 있는 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짱매매 측면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이블 CNC, 코스맥스가 양대 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국 할 만한 바이오랜드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랜드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중에서 조금 싸다고 판단되는 바이오랜드를 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제 중소기업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짱매매가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시장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면 1등주 그리고 2등주를 제외한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다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나 에이블 CNC가 차라리 올라갔어도 매매하는 게 조금 낫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랜드는 중국 법인 쪽 매출이 거의 없죠. 코스맥스는 13%, 에이블 CNC는 10% 정도 중국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화장품주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이유는 중국 쪽 매출 증가 그리고 영업 이익의 증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이오랜드가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장품 원료를 조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는 상당히 괜찮고요. 영업이익도 100억, 시총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PR 11배 정도라고 하면 가져가 보실 만은 하지만 일단은 코스맥스나 에이블 CNC가 조정을 받을 시에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회복하면서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1903선이고요. 코스닥은 512선입니다. 조금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과 대우건설, 매수가와 장기 전망, 목표가가 함께 궁금하다 하시는데 홍희진 팀장님. 자, 일단 매수가, 그러니까 좀 추천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잡아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내년 이제 2013년 뭐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제약 회사들의 지금 특허가 좀 만료되는 특허가 만료되는 그러니까 지금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쯤은 뭐 테마로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최근에는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요인인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지금 빠지고 있다고 무턱대고 좀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시장 점유율도 좋고 기대감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덩치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좀 들어와야만 주가는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긍정적인데 일단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음봉으로서 좀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양봉 전환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그러니까 21선이 지켜내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매수라, 그러니까 흐름이 좋아져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는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35,000원까지는 바라보시는 게 지금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35,000원이 뚫린다면 아무래도 신고가를 좀 경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상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하느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설정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6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보일 경우는 매수 관점 충분히 좀 가능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000원 정도 좀 짧게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건설업체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장, 그러니까 지금 해외 플랜트 시장이나 해외 건설 시장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항상 그렇죠. 산업이 안 좋을 때는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좀 뉴스에 나왔는데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저치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좀 떠들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일단은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진단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한 번에 사시는 전략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시공 능력 평가 1위였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빅3에 좀 올라섰죠. 그만큼 현재 일단은 지금 영업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경쟁력으로 인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죠.
9,300원에 대한 이탈이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구간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장중에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커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 일단 진입 가능하시다. 근데 이제 비중을 1차적인 부분만 좀 들어가시고 나중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나 확실하게 흐름이 좋아졌을 때 2차적인 물량을 좀 담는 것이 지금으로선 좀 맞다. 그 다음에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좀 맞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005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를 단기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전망을 짧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문의 오셨습니다. 오늘 1% 조정받으면서 4,745원 선인데요. 요즘 엔터테인먼트주 개인들이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박성훈 연구원님. 예, 엔터주 같은 경우는 펜 엔터는 TV 프로그램 중심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해품달이나 각시타를 조금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좀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지금 10억 미만인데 시총이 지금 2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된 구간이 조금 있고요. 펜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TV 프로그램들이 좀 시청률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존 인력들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나 SM 같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은 대부분 다 시장이 재료가 소멸된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좋지 못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일어나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고 영업이익이나 수수료 부분에서 대부분 다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치고 들어가는 건 그렇게 좋지 못한 판단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차트는 훼손이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200일선도 훼손이 된 상황에서 전 저점이었던 부분 지금 5,000원 부분을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4,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 엔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베이직하우스입니다. 13,270원의 비중이 30%,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연일 상승세인데요. 목표가도 함께 잡아주시죠. 손절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중요한 부분 최근에 중국 관련된 종목, 중국제만 붙어 들어가면은 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 경기 그러니까 지금 정책 모멘텀 자체는 소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더 큰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베이직하우스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지만은요. 일단은 이 종목 그러니까 18,000원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1선, 그러니까 21선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섣부른 매도보다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 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시장 자체가 중국 관련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21선을 매도 가격, 그다음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하시면서 지금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이제 18,000원이 돌파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했던 저항대이기도 하고 장기 평선이겠죠. 481선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쉽게 돌파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쉽게가 돌파된다면 그 다음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81선 근처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맞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직하우스까지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가면서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8월 물가는 1년 전보다 1.2% 올랐습니다. 이는 2000년 5월에 1.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올 들어 물가는 지난 3월에서 6월 전년 동월 대비 2%대로 떨어진 뒤 최근 2개월 동안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오르고 전달에 비해 0.2% 상승했습니다. 또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전달보다는 0.7%가 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성범죄자에 대해 약물 치료가 필요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진행된 라디오 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 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기용 경찰청장은 오늘 오후 각 지방경찰청장이 등이 참석하는 전국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대응책은 경찰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제1의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6년 만에 한국과의 부도 위험 격차가 사라졌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국채 5년물의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이 104bp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과 같아졌습니다. 두 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같아진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전인 2006년 6월 30일 이후 6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발행자가 부도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에 붙는 가산금리로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중 두 나라의 CDS 프리미엄 격차는 2010년 말 26bp까지 넓혀졌다가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위험도는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의 위험도는 개선되면서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가 오늘 오전 1시 54분 통일교 성지인 경기도 가평에서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아노엘 통일그룹 대외협력실장은 문 총재가 오늘 새벽 경기 가평의 청심국제병원에서 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재는 지난달 14일 감기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현대의학으로 병세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따라 지난달 31일 가평 청심국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인은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으며 일본 와세다대 전기학과를 졸업하고 6.25 전쟁 휴전 다음 해인 1954년 통일교를 창시했습니다. 이후 통일교는 50여년 만에 전 세계 194개국 300여만의 신도를 거느린 종교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박성일 연구원님과 홍희진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롭게 오픈한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에도 여러분의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또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벌써 9월입니다.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찬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